자, 그렇다면 여기에 목표가 스토리를 만드는 거였는데 두 가지의 기준이 있었어요. 첫 번째는 뭐였죠? 완성도. 이 스토리를 완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완성도가 있었고요. 두 번째 목표가 있었습니다. 뭐였죠? 시간. 다른 데서는 45분에 이제 최고 빨리 했었고요. 1시간 이내에 마치면 됩니다. 요 시간을 줬었어요. 자, 그렇다면 시간 내에는 우리 맞췄죠? 시간 내에 맞췄어요. 45분에 끝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췄어요. 그렇다면 완성도를 한번 볼게요. 완성도. 우리 완성도에 대해서 성과평가 안 했죠? 아까. 와, 이거 되게 신기하다. 근데 구체적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었죠? 자, 두 개 틀렸죠? 틀렸어요. 저 앞뒤 순서로 달라요. 다르죠? 리더는요, 보통 이런 피드백들을 좀 합니다. 일을 미션을 주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개개인이 어떤 참여를 했었어야 되는지 이런 피드백들을 줘요. 그리고 나서 이거 혼내는 게 리더는 아니죠. 성과를 더 잘나게 하는 게 리더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뭐 비난할 그런 건 아니고요. 이거의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보는 것, 그런 연습이 사실은 사회초년생들은 잘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나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. 그러고 끝나요. 근데 열심히가 문제는 아니죠.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란 말이야.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. 잘하고 싶은데요. 잘하는 게 뭔지 모르죠. 문제는 그거예요. 잘하고 싶어요.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. 잘하는 걸 몰라요. 왜 잘하는 게 뭔지 몰라요? 목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. 무슨 활동을 하든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 뭐를 하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있다? 조직의 목표가 있다. 회사는 이윤 추구를 하지만 이 회사 내부에 각각의 부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쵸? 각 부서마다 각각의 목표가 있다. 각각의 목표가 있다.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까 규칙을 얘기를 했어요. 제가 규칙 뭐라고 얘기했어요? 절대 카드를 보여주지 마라. 제가 보통은 이 1.2점의 규칙을 주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1.2점의 규칙을 주잖아요. 그 편법이 일어나는 거예요. 편법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옆에 살짝 보면 뭐 문제되지 않겠지? 문제돼요. 이게 다 편법이라는 거예요. 정법을 제외한 일들 있죠?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십시오. 그 규칙이 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. 근데 보여주지 마세요. 그러고 마이너스 플러스 했더니 이제 되게 또 다른 변종이 나왔어요. 아까 또 한 명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그런 제안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.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1점을 할까 2점을 할까 원래 있었던 규칙이 아니라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2점 2점 했는데요. 되게 재미있게도 우리는 이거를 전략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요. 이게 전략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전략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규칙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최대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전략을 짜는 게 정법이에요. 근데 이것만 비껴가면 돼 이러면 이건 다 뭐가 돼요? 편법이 돼요.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 요렇게 이것만 비껴가면 돼 이렇게 사실 다른 말로 요걸 꼼수라고 하거든요. 전략 절대 아니에요. 요런 사소한 것들은 꼼수라고 얘기해요. 진짜 정법으로 따지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까?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낼까를 이 규칙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생각해내는 사람이 사실은 리더가 돼요.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됩니다. 그래서 규칙을 제외한 것들, 제가 규칙을 딱 하나밖에 안 줬죠. 목표 주고 규칙 하나 줬어요. 그렇다면 규칙을 제외한 것들은 뭐죠? 제가 이 규칙이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. 절대라는 정말 불가항력적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절대 안 되는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
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시되는 역사에서 되게 금기시되는 게 몇 개 있어요. 뭐죠? 위안부 문제는 건드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. 그렇죠? 우리의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 그때 이승현 씨인가 누가 그걸로 뭐 하나 만들었다가 거의 제기 못했죠. 정말 탑이었는데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왜 건드리면 안 되느냐. 그게 지금은 달콤해 보이고 굉장히 화제성이 있을 것 같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안 좋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계속해서 그 워마든가 그 여성들 그 사이트 뭐 이렇게 극단적인 사이트 이런데 계속 사회적으로 막 얘기가 많이 나오죠. 일베도 그렇고. 근데 어떤 면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욕을 먹는 건 딱 하나예요.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.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 뭐 있었죠? 또 최근에 세월호 사건 있었죠. 요런 것도 되게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. 왜 그럴까요?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우습게 여기는 말과 행동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윤리적인 영역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. 안전의 영역, 그리고 생명의 영역, 그리고 우리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반사회적인 영역은요,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. 그래서 이 조직이 예를 들어서 목표가 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였는데 여기서 반사회적으로 반대적인 성향의 것을 얘기해요. 그게 뭐예요? 이거 꼭 해야 돼요. 안 할 거예요. 이러면 뭐예요? 참여 안 하겠다는 거죠. 이게 조직에서는 반사회적인 반사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. 의견을 얘기하는 것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건 다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석대로 가는 게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. 꼼수라고 하면 외국에서 좋은 거 있으니까 저거 가져와가지고 베낄까? 그거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? 절대 자기 실력 아니에요. 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서 흔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. 제가 아는 동생이 반찬 사업을 하는데요. 반찬 레시피 하나 만드는 거 얼마나 하나하나 피땀 흘려서 만들었겠습니까? 근데 직원 뽑아놨더니 들어와가지고 레시피 적어가고 있습니다. 우리같이 지적재산권 갖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도요. 글 열심히 써주잖아요. 컨트롤 V 해가지고요. 갖다 붙여놓고 자기가 쓴 글이냐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우리 과제 다 제출하셨죠? 제출하시면서 정말 정석대로 하신 분 있으세요? 성적은 잘 드립니다, 제가. 근데 요거는 정말 컨트롤 C, 컨트롤 V를 하지 않고 그 2페이지, 분량 많지 않아요. 그 2페이지를 정석대로 자기가 자기의 정리한 나름대로 쓰신 사람 있어요? 있어요?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? 그걸 썼다면 그 2장짜리 레포트에서 본인은 글 쓰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. 논문 쓰는 요령을 배웠을 거고요.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이 글을 잘 매끄럽게 했을지도 배웠을 거고요. 그쵸? 정석대로 하면 다 배웁니다. 근데 컨트롤 C, 컨트롤 V 하면 안 돼요. 근데 그거를 원래 쓴 제작자가 있죠. 원 제작자.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져오는 건 다 뭐예요? 훔치는 것들이죠. 다 훔치는 것들입니다.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에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.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그 4차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 근무를 할진 모르겠지만 각 분야에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일 열받는 거 뭐예요? 내가 만들어 놓고 남들한테 뺏기는 거죠? 저작자들 다 똑같아요. 기술자들 다 똑같아요. 내가 만들었는데 남이 뺏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? 기분 나쁘겠죠? 그렇기 때문에 정석대로 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. 왜? 상대방이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만큼 나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 내 것도 언젠가는 그렇게 뺏기게 돼 있는 게 세상이에요.